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 아마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또 시끌벅적하게 보내던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탓에 차분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우 아나운서,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 알아요? 뭔가 이상하네요.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집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9년 한 해에 15,000여 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요. 오히려 지난해 17,000여 건으로 네. 코로나 이전보다 10%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네. 자, 시간대별로는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 네. 뭐 이렇게 주말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나요? 맞아요. 새벽 사이인데 평일과 비교해서 주말에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사고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차분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역에서 요양원과 종교시설이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24일 기준 부천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26일까지 부평 문화의 거리와 계양산 전통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엽니다. 할인은 물론 대형 트리와 프리마켓 등 즐길거리도 준비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평 미군기지 내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용산공원을 찾았습니다. 부천시가 오정동을 끝으로 내년 시정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대장신도시 등 지역 5개 개발과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438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집단 감염지인 남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2명 등 4명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는데요.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2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구의 한 종교시설도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4명입니다. 한편 24일 1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68명입니다. 특히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8명으로 31개의 시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63명입니다. 국민의힘 부천 지역 당원협의회가 부천시 생체 정보 데이터 수집 행정을 비롯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천시가 시민 생체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 위원장은 부천시의 광역동 정책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졌다며 기존 36개 동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천 상동 영상단지 정보 공개가 여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26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1,700여 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사은품과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부평 문화의 거리와 계양산 전통시장 등 12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부평 문화의 거리에는 8m 높이의 대형 트리와 포토존, 프리마켓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윤회는 25일까지 10,000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라도 내갖고 행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고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도 하지만은 또 저희는 뭐래도 해야 되니까요. 온라인에서도 26일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 영수증 이벤트와 SNS 인증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영수증 이벤트는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금액을 2번 이상 결제한 뒤에 누리집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1등 1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20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의 경품이 지급됩니다. 행사 참여 방법과 경품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시장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이 백신 접종 완료는 전자증명서, 접종기관과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PCR 음성 확인은 PCR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나 종이로 된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 패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른바 방역 꼼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QR코드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중고 거래를 통해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가 남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또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내년 시정인데요. 부천시 내년 시정 설명회가 24일 오정동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대선동과 심곡동을 시작으로 10개 지역에 대한 시정 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해 왔습니다. 부천시는 이 자리에서 대장 신도시를 주축으로 한 지역 5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웹툰과 아트센터 완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신축과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완성 등 주요 스마트 시티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청회를 비롯한 강연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시정 설명회 일정을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벤치마킹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의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3일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의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용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용산공원은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많은 역사 자원들을 품고 있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 시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부평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주차장 개방입니다. 주택가와 상업지역 등 차가 있는 곳이면 나타나는 문제, 바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인데요. 특히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한 면을 조성하는 데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다 보니 필요한 만큼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가 어려웠는데요. 계양구가 롯데마트 계양점과 협력해 오는 27일부터 마트 부설 주차장을 2년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모두 300면 규모인데요. 롯데마트는 주차장을 제공하고 계양구는 출입구 보안 시설과 개방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차장의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부평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였습니다. 네,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여부를 두고 부평 미군기지 내 오염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오염 정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가 부평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현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였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 내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정화했다고 발표한 만큼 오염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정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고 현재 A구역은 기본적으로 정화가 상당 부분이 진행돼 있고 알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B구역도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해서 한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염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부평구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조병창 병원 건물 때문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조병창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해당 지역의 오염 정화 작업은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그 조병창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고 지금 그 건물 그 보수를 해야 되는 그 지경에 돼 있는데 그런 걸 남기면서까지 토양 정화를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게 늦추어지고 있는 게 저희들의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을 계속해서 존치해야 된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언론사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게 가장 저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평구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보존과 오염 정화 모두 가능한 방안을 곧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어떠한 최신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그 건물을 존치하면서 완전 정화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바로 제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부평구는 이와 함께 오염 정화와 시민공원 조성 계획 등 부평 미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도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 서비스 종사자 등 최근에 거리를 누비는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밖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네, 6개월 전 개소한 부천 이동 노동자 쉼터가 추위에 떠는 이동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 환경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을까요? 이정화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 상동역 인근 어둠이 내리자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배달과 대리운전 기사 등 거리의 이동 노동자들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근무 시간. 1년째 부천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우상택 씨는 쉼터에 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매서운 겨울 추위가 힘들었지만 올해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배달 일 하다가요, 집까지 퇴근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잠깐만 쉬었다 가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럴 때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어서 그게 좋아요. 지난 7월 부천 이동 노동자 쉼터가 수원과 성남 등에 이어 경기도 7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부터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 대상의 휴식 공간. 평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는 안마의자를 비롯해 신발 소독기 등이 비치돼 있고 취업 직무 교육이나 금융 법률 분야의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와 근무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해서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노동계랑 함께 고민하던 중에 저희 이동 노동자 쉼터 사업을 경기도에 공모하였고 지난 6개월 동안 쉼터를 거쳐간 이동 노동자는 모두 1,600여 명으로 매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말에는 문을 닫는 등 도입 초기 드러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쉼터가 있어서 그나마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것은 가능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전 지역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좀 서울과 주변 이제 도시들과의 연결할 수 있는 이동권이 좀 보장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도심에 자리 잡은 쉼터가 매서운 겨울 추위 속 거리를 배회하던 이동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